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 미영이 들어섰다. 41살의 미영. 나보다 4살 어린 그녀는 오늘 하루도 상담센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복잡한 마음을 헤아리느라 지쳤을 터였다.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인사했다. 응. 힘없이 흘러나오는 대답.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늘 그렇듯 상담사 배지가 달린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직업. 그래서인지 그녀는 가끔 집에 돌아와서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곤 했다. 혹은 너무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돌아와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미영의 뒤를 따랐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식탁에 앉았다. 미영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는 그녀가 벗어둔 재킷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펜, 그리고 어렴풋이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내가 사준 적 없는 향이었다.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향수일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와 스쳤을 뿐일까? 별 시덥잖은 생각까지 하는 스스로가 피곤했다. 저녁 뭐 먹지? 미영이 물었다. 방금 전까지 수십 명의 타인에게 귀 기울였을 그 목소리. 이제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저녁 메뉴를 묻는 그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이전에는 없던 어떤 활기 같은 것도 섞여 있는 듯 느껴지는 건 그저 내 착각일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있는 거 대충 먹자. 내 몸은 나이 45에 비해 일찍 지치는 편이다. 타고나길 왜소한 체격 탓인지 조금만 피곤해도 어깨가 금방 뭉치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남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나서는 일도 드물었다. 그에 비해 미영은 나이에 비해 훨씬 생기 있고 때로는 터프한 구석마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직업처럼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식탁에 차렸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했다. 미영은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다. 상담센터 관련 문자일 거라고 나는 애써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다. 한 공간, 하나의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미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하루의 피곤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의 미영은 잠자리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자주 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녀의 잠자리 거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피곤하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어쩌다 한번 잠자리를 가져도 이전처럼 깊이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의무를 치르듯 혹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름대로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나 서둘러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몸짓뿐이었다.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꾹 눌렀다.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이 언젠가부터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섭섭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인데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가장 은밀한 공간마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옆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섬처럼 느껴지는 미영의 모습에 나는 그저 내 안의 욕망과 섭섭함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어둠 속 나의 각성을 비웃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끔찍한 깨달음은 너무나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오후, 회사 근처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평소 잘 가지 않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업무를 보고 막 일어서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미영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카페를 나서고 있었다. 저 시간이면 상담센터에 있을 시간인데, 의아함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미영 옆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선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컸다.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두꺼운 목, 넉넉해 보이는 몸집에서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단단한 힘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잘 맞는 고급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 밑에 감춰진 듯한 야성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얼굴은 정면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에서도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 흰머리가 성성한 걸 보니 나이가 꽤 있어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허리에는 흔한 중년 남성의 나른함 따위는 없었다. 마치 단단한 바위 같은 존재감이었다. 미영은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웃는 모습은 내가 아는 집에서 피곤해하던 그녀와는 다른 생기였다. 마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온 것처럼 활기차 보였다. 남자는 미영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순간 내 숨이 턱 막혔다. 단순한 친밀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스킨십이었다. 그 커다란 손이 내 아내의 작은 어깨를 감싸는 모습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카페 앞 고급 세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사라질 때까지 나는 유리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그 옆에 선 미영의 낯선 모습.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까 본 그 남자의 체격과 나 자신의 왜소함이 자꾸만 대비되었다. 그의 손길과 내가 망설였던 나의 망설임.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아무데나 걸었다. 내 안에 미영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저렇게 압도적인 남자가. 어젯밤 피곤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과 낯선 향수 냄새, 내가 억눌렀던 욕망, 그리고 최근 부부 관계에서의 멀어짐과 그녀의 성적 불만족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 남자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차가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고급 세단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은 것 같았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설마, 나의 왜소한 몸은 사람들의 물결에 쉽게 휩쓸렸다. 초라한 옷차림과 일그러진 얼굴에 나는 번화가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이방인이었다. 택시를 잡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러는 사이 차를 놓칠까 봐 불안했다. 결국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뛰다시피 그 차가 갔을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나를 지배했다. 10여 분을 그렇게 정신없이 걷거나 뛰었을까. 번화가의 끝자락,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호텔 앞에 아까 그 세단이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까운 건물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차에서 먼저 내린 남자가 자연스럽게 미영이 탄 쪽으로 가 문을 열어주었다. 미영이 내렸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집에서 나를 향해 짓던 피곤하거나 무심한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생생한 웃음이었다. 남자는 미영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 그녀를 에스코트하듯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미영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싼 모습이 내 눈에 박혔다. 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그 손. 그녀를 이끄는 그의 당당한 뒷모습과 그에게 기댄 듯 걸어가는 미영의 모습. 그들은 호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다. 고급스러운 회전문이 돌아가고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들여마신 공기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폐부를 찔렀다. 호텔의 웅장하고 화려한 입구는 나에게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녀의 욕망을 저 남자가 채워주고 있을까? 나의 왜소한 몸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호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과 극심한 비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상담사로서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내 미영. 그런 그녀가 저 압도적인 남자와 함께 지금 이 호텔 안에 있다. 그들의 은밀한 시간은 나의 일상과 내가 아는 미영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채 그들의 미래 장소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떠나온 곳과 내가 돌아온 곳 사이의 거리가 까마득했다. 거실에는 어젯밤 내가 벗어둔 재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어제 저녁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더 비참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서던 그 활기찬 표정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었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미영의 숨소리조차 나를 괴롭혔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휴대폰, 그녀의 가방, 그녀의 모든 행동.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그녀는 또 어떤 다른 얼굴로, 어떤 다른 남자들과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났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상담센터에 갈 준비를 했다. 나에게 평소처럼 말을 걸고 웃었다. 그 가면 같은 모습이 소름 끼쳤다. 나는 애써 평온한 척 대꾸하며 속으로만 신음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지옥 같을 줄이야. 그녀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서 어제의 그 남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미영이 화장실 간한 후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늦었다. 그녀의 비밀이 나를 좀먹고 있었다. 잠금 해제는 어렵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낯선 이름들이 섞여 있었다. 특히 이름 앞에 직함이나 회사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무슨 대표 김누구, 무슨 회장 박. 처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남자는 이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그 외에도 몇 명의 회장님, 대표님, 이사님들이 미영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지워져 있었지만 흔적은 남았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짧은 대화들, 하트 이모티콘 몇 개, 어제 즐거웠어요 같은 애프터 메시지, 혹은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요 같은 상담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메시지 같으면서도 묘하게 선을 넘는 듯한 내용들. 몇몇 메시지에는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다음 주 여행 예약은 끝냈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나와는 변변한 여행 한 번 가지 않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사진첩을 뒤졌다. 조심스럽게 숨겨진 폴더 안에는 예상대로 미영과 그 남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요트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미영과 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사진 속 남자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크고 나이 들어 보였지만 하나같이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보였다. 터프한 인상의 사업가, 중후한 분위기의 금융계 인사, 혹은 예술가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들의 외모와 풍기는 분위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힘과 부, 그리고 미영을 대하는 눈빛은 공통적이었다. 그건 내가 그녀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나는 사진 속 그들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과 휴대폰을 훔쳐보는 나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빛나는 세상 속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어둠 속에서 그 흔적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내가 왜소함을 느꼈던 그 남자들, 돈 있고 힘 있고 아내의 얼굴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남자들. 미영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의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다양한 행각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어떤 날은 근사한 저녁 식사, 어떤 날은 짧은 여행, 어떤 날은 은밀한 만남. 상담사라는 그녀의 직업은 어쩌면 이런 만남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 실제로는 그들의 돈과 힘, 그리고 어쩌면 다른 종류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일까.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섭섭함과 배신감을 넘어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내가 알던 미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함께 살아온 우리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이 남자들, 그들의 존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의 사랑, 나의 성실함,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나의 존재 자체를.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손자국이라도 남았을까 봐 서둘러 닦아냈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다. 방금 전 본 것들이 환상이기를 바랐지만
손끝에 남은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닫혔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재앙은 이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밤낮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미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피곤한 미소는 상담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미래 후에 오는 나른함처럼 느껴졌다. 휴대폰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남자들 중 누군가에게서 온 연락일까봐 나를 속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남자들과 교감하는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을 떠올리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억지로 일상을 연기했다. 회사에서는 멍하니 앉아있거나 서류를 노려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미영을 보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비참함이 뒤섞였다. 한때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그녀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타인이자 동시에 나의 존재를 조롱하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와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된 후 나는 미영의 행동을 더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한 단서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하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보았다. 상담센터에 가는 복장치고는 너무 과했다. 그녀가 외출한 후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 중 하나가 떠올랐다.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 남자들 중 누군가가 사준 것이겠구나. 그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존재가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에 몸서리쳤다. 나의 일상 공간이 그들의 침범으로 더럽혀진 것 같았다. 또 다른 날 저녁, 미영이 갑자기 상담 후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연락해왔다. 이전 같으면 단순히 일이 바쁜가 보다 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상담 후 저녁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날 밤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혹시라도 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그들의 대화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병적인 집착이었다. 새벽이 다 되어 귀가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피곤하다며 곧장 침대로 향했다. 그녀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냄새와 어딘가 만족스러운 듯 보이는 희미한 미소는 나를 미치게 할 것 같았다. 그 남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영의 삶에 파고든 듯했다. 어떤 남자는 비싼 선물과 여행으로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평생 타볼 일 없는 그 호화로운 배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을 그 남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떤 남자는 그녀의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은밀한 유혹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영 씨 덕분에 편안해졌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식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나는 상담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어쩌면 단순히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여유롭고 거침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망설이고 배려,
혹은 비겁하게 회피하며 억눌렀던 모든 것을 그들은 거리낌 없이 취했다. 나의 왜소한 체격과 초라한 자존감은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차지하는 동안 나는 이 집안에서 나만의 지옥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영에게 따져 묻는 것도 두려웠고 그 남자들과 맞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의 조각들을 주워 맞출 뿐이었다. 매일 밤 잠든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얼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까? 나의 일상은 멈춰버렸지만 미영과 그녀의 남자들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